보시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수입니다. 공동대표니까 얼굴도 똑같이 생겼죠, 그죠? 예 하신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이 엄청 뻘쭘할 뻔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좀 아래쪽 지방에 비가 많이 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방에서도 다 이렇게 무사히 도착해 주시고 또 이게 안 좋은데도 이렇게 꽉 채워주신 우리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만든 건 이제 올 하반기부터 바로 출시됐죠. 아마 바깥에 지금 이제 출시된 그 상품에 대한 설명이 있을 테고 이게 이 컨벤션이 끝나는 다음부터 바로 이제 사업화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앞서 두 분 김진아 박사, 고준혁 이사가 또 세계에서 아무데도 없는 새로운 제품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앞에 보시는 HP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만드는 거죠. 또 고준혁 팀장이 앞서 말씀을 드렸죠. 네트워크 최초로 똥장사를 하게 생겼습니다. 전부 다 최초죠. 제가 말씀드릴 제품도 세계 최초입니다. 최초의 제품 두 가지를 오늘 우리 사장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소수입니다. 효소하고 물하고 섞어난 거죠. 우리가 물을 먹듯이 효소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숙취효소입니다. 숙취효소라고 해가지고 숙취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숙취를 해소시켜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한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효소라는 제품인데 아마 우리 사장님들 중에서는 효소를 접해보신 분도 계시고 접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효소는 뭔가? 도대체 효소는 뭐 때문에 효소가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효소는 우리 신체에서 분해, 합성, 전환의 공정을 막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을 효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효소가 없으면 우리 신체는 생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제가 서서 이렇게 떠드는 건 다 효소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아주 굉장히 전생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사실은 몸속에 효소가 고갈돼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효소를 많이 사용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효소가 몸속에서 이렇게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은 효소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소가 갖고 있는 특성이 기질특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질특이성이라는 것은 효소는 시키는 일 그거 하나밖에 딱 못합니다. 절대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몸속에서는 몸속에 수많은 효소들이 그 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효소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인체 내에는 두 가지 효소가 있습니다. 소화를 관장하고 있는 소화효소, 그 다음에 몸의 대사활동을 관장하고 있는 대사효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소화효소 중에서도 몸에 존재하는 소화효소가 있고 또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있습니다. 몸에 존재하는 소화효소 중에 대표적으로는 침에 있는, 우리 침 속에 있는 프티알린이라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입니다. 우리가 쌀밥을 이렇게 오랫동안 씹게 되면 쌀밥에서 단맛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침에 있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우리 쌀밥을 분해시켜서 탕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품 속에 있는 소화효소의 대표적인 것은 키위나 파인애플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기가 좀 질길 때 키위나 파인애플 갈아서 고기에 넣습니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 연화작용이라고 하죠. 고기가 좀 부드러워집니다. 그거는 키위나 파인애플 속에 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소화효소, 대사효소가 우리 몸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속에 존재한다 했는데 왜 이 효소를 가지고 상품화를 시키는가? 효소의 필요성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효소가 있어요. 어떤 학자는 우리가 타고 태어나서
몸속에서 나오는 효소의 양이 15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을 타고 태어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몸속에서 잘 만들어지는 효소가 나이가 들면 점점 만드는 양이 줄어진다는 겁니다. 보시는 그래프처럼 20대에는 60% 효소가 만들어지다가 60대죠? 50대죠? 50대로 가면 절반밖에 안 만들어져요. 60% 만들어지는 게 31%만 만들어집니다. 이런 무슨 이야기냐? 20대에 밥을 한 그릇 먹었으면 50대는 밥을 반 그릇만 먹어야 됩니다. 20대에서 일을 8시간 일했다면 50대는 4시간만 일을 해야 됩니다. 왜? 몸속에 생기는 효소가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일을 반말하고 절대 못 삽니다. 50대 20대보다 50대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지금 50을 조금 넘었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안 보여요. 제가 20대보다 지금 일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제가 돌이켜 20대를 생각해보면 그러면 저는 효소 생산되는 양이 작은데 더 많이 일을 하니까 몸속에서는 효소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또 20대에서 먹던 양보다 지금 거의 비슷한 양을 먹어요. 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럼 몸속에서 점점 효소가 고갈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면 TV는 효소를 많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요. 무슨 야식이다, 음식물을 만드는 거다. 요리사들이 나와서 뭘 한다, 미국 가서 무슨 장을 전부 다 먹는 겁니다. 그걸 보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밤에 또 시켜 먹잖아요. 효소는 현대인들은 효소는 몸속에서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속에는 소화효소가 있고 대사효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소화효소도 중요하고 대사효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대사효소입니다. 왜? 대사효소는 몸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외부로부터 섭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외부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소화효소를 먹음으로써 몸속에 소화효소를 만드는 힘을 비축해놨다가 대사효소를 만드는 힘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효소술은 몸속의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효소를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소술을 통해서 소화효소를 섭취하면 몸에서는 소화효소를 만드는 능력을 비축해놨다가 대사효소를 잘 만들므로써 우리 몸의 컨디션을 아주 좋게 만들고 신체 제방 기능을 증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효소 고갈을 막기 때문에 우리 수면 연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소를 선택해야 될까? 여기 계시는 많은 사장님들께서 효소이라면 왼쪽에 보이시는 장독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왜? TV에서 저게 효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시골로 갑니다. 가서 장독을 많이 사요. 그런 다음에 풀뿌리나 과일 열매를 따다가 장독에다 넣습니다. 거기다가 설탕을 잔뜩 넣어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죠. 그걸 효소액이라고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효소액이 될 수가 없어요. 효소가 만들어지려면 미생물이 자라서 미생물이 밥을 먹고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독에다 과일이나 풀뿌리를 넣어서 설탕을 넣잖아요. 설탕을 넣는 이유는 썩지 말라고 넣는 겁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부패를 방지한다, 그 뜻은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을 만든다, 그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면 효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독에서 만들어진 효소라고 하는 것은 과일, 풀뿌리, 설탕, 추출물, 이렇게 말씀하면 맞는 겁니다. 효소라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효소수 또는 우리 파워엔자임 효소처럼 효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효소를 드셔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효소의 선택의 기준이죠. 보시는 것처럼 활성도가 높은 효소를 먹어야 된다. 이 활성도라는 게
효소의 힘을 뜻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영어로 뭐 세자에 써놨죠. 아밀라이즈, 프로타제, 라이페이트, 리파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옆에 보면 숫자가 있어요. 7,099 유니트 퍼 그램, 3,365 유니트 퍼 그램, 129 유니트 퍼 그램. 이 뜻이 효소와 갖고 있는 힘의 크기를 나타낸 뜻입니다. 장독에 있는 그 설탕물은 저런 힘을 갖고 있는 크기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어떤 효소를 먹어야 될까? 복합 효소를 드셔야 됩니다. 왜? 우리 몸속에는 다양한 효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효소를 먹어야만 그 소화효소의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장까지 도달하는 효소를 먹는 게 좋습니다. 위에서도 소화가 되지만 장에서도 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특징을 충족시키는 효소를 먹는 것이 효소의 선택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효소수라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이렇게 중요한 효소를 회사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물 먹듯이 효소를 먹을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중요한 효소니까 항상 옆에 두고 수시로 먹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효소가 좋으면 분명히 좋은데 효소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효소는 물에 녹아있는 상태로 존재하면 수명이 짧습니다.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물에 녹여서 효소를 만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물하고 효소하고 분리시킨 다음에 먹을 때 효소를 물속에 넣어서 먹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뚜껑에다가 멀리는 안 보이시네요. 위에 보시는 하얀 뚜껑에다가 효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 위에 뚜껑을 누르면 효소가 물 쪽으로 떨어지게 돼요. 흔들어서 드시면 되도록 효소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아미코젠 퍼시픽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일입니다. 만들 때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그럼 우리 제나도 효소수가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이제 효소 가루가 떨어지죠. 자, 이건 천천히 녹는데 실제로 흔들어드렸어요. 이게 이제 본 제품입니다. 우리 직원이 하는 것처럼 뚜껑을 열고 속에 있는 하얀 버튼을 누르면 밑으로 효소가 떨어지게 되죠. 이걸 흔들어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실험을 하기 위해서 뚜껑을 열었어요. 왼쪽에는 닭가슴살과 라면, 우리가 식사하는 거랑 똑같죠? 여기도 효소수를 하나 부었습니다. 오른쪽은 닭가슴살과 라면 똑같이 넣고 효소수가 아닌 일반 물을 넣었어요. 자, 이래가지고 온도를 우리 인체의 위의 온도하고 똑같이 맞춘 다음에 돌립니다. 교반을 시킵니다. 우리 위는 이렇게 저작작용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돌려서 혼합을 시켜봅니다. 시간이 지나고 일반 물만 넣은 닭가슴살과 라면은 하나도 보내가 돼서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제라도 효소수를 넣은 거는 닭가슴살하고 라면이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 효소수는 강력한 소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효소수를 수시로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속에 고갈되기 쉬운 효소를 보충하고 이 소화효소를 보충함으로써 대사효소를 만든 능력을 배양시켜서 우리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효소수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 배송은 오늘 주문을 하시더라도 실제 배송은 7월 마지막 주, 이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배송이 시작될 거고 첫 번 초도 물량이 아마 지금 거의 매진 단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첫 번 초도 물량이 소진되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물량을 받으시려면 약 한 달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이런 강의할 때 나가서 주문하실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오늘 효소술을 체험해 보시고 싶은 사장님들께서는 이 컨벤션에 맞춰도 주문을 받아서 우리 첫 번째 효소술을 체험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파워 엔자임 숙취 효소입니다. 이 숙취 효소도 사실은 아미코젠 퍼시픽 최초로 상품화 시킨 겁니다. 영국에 있는 가디언지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세계에서 술 많이 먹는 국가 탑5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탑5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보다 술을 더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숙취라고 아시죠? 숙취란 술을 많이 먹고 난 다음날 구역질이 올라오고 머리가 아프고 오만 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 현상, 그걸 숙취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죽을 것 같은 현상을 숙취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파워 엔자임 숙취 요소는 이 숙취를 극복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숙취를 다 설명드렸네요. 알코올이 몸속에서 분해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알코올을 우리 술을 먹게 되면 알코올이 몸속에 들어가면 간에서 ADH, 알코올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나와요. 그래서 알코올을 분해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근데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몸속에 많아지면 숙취가 극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많이 생기면 간은 또 ALDH,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시키는 효소를 내놔요. 그래서 그걸 분해시키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초산과 물의 형태로 바뀌어요. 그러면 숙취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알코올을 먹고 마지막에 초산이 돼야만 숙취가 없어지고 술이 깬다는 뜻입니다. 우리 숙취 효소는 ADH, ALDH를 가지고 있는 효소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술을 먹고 나면 간이 혹사하잖아요. 간에서 ADH, ALDH를 많이 내놔야 되는데 간이 혹사해주는 걸 방지합니다. 지가 갖고 있는 게 ADH, ALDH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우리 숙취 요소를 먹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술이 몸속에서 초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몸에서 초산 생기고 술 먹고 몸에서 초산 생기고 이걸 잘못 들으면 알코올 중독을 방조하는 것 같아서 안 되겠는데 여하튼 알코올을 드시면 몸속에 좋은 초산의 형태를 바뀌는 게 우리 숙취 효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우리 숙취 효소는 아미코젠이 20년 동안의 효소 기술을 이용해서 특허를 받은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숙취 효소뿐만의 제조 방법과 이를 포함한 숙취 해소용 조성물 이렇게 해서 특허를 받은 물질을 우리 파워 엔자임 숙취 요소에 넣어놨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이 그러면 초산으로 바뀌나 하는 실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술을 먹고 먹은 게 아니고 소주에다가 숙취 요소를 부어본 거예요. 소주에서 숙취 요소를 부으니까 어떻게 되는가를 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주를 좀 희석시켜서 5% 소주를 알코올 도수를 5%로 맞췄어요. 왼쪽에 보이는 회색은 숙취 요소 만들어낸 거, 오른쪽에 보시는 약간 그 블루 계통의 막대 그래프는 숙취 요소를 넣은 거 이렇게 넣어봤어요. 0시간짜리는 똑같죠. 5%가 똑같습니다. 1시간이 지나니까 5%짜리가 3.4%로 알코올이 떨어져요. 실제로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뀌고 초산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3시간이 지나니까 알코올 도수가 5%에서 2.8 거의 절반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미속에서 한 실험이 아니고 시험관에서 알코올을 그대로 숙취 요소로 분해시켜 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숙취 요소에는 ADH, ALDH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한 것입니다.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쥐한테다 술을 먹이고 우리 숙취 요소를 먹여봤습니다. 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그죠? 왜 술을 먹었는데 술을 먹여서 숙취 요소를 넣어보니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 거 왼쪽에 있는 파란 거는 그냥 술도 아무것도 안 먹은 거 정상적인 사실입니다. 빨간 거는 술을 먹인 거, 그 옆에 있는 저어서놓은 막대 그래프는 숙취 요소를 먹인 겁니다.
알코올의 농도를 측정해 보니까 술 먹은 뒤에다가 숙취해소를 먹으니 거의 안 먹은 거하고 똑같더라. 피 속에 알코올 농도가 없어지니까 알데인 피해서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 양을 보니까 술을 먹은 뒤에다가 숙취해소를 먹으니까 피 속에 아세트알데히드가 확 줄어들더라. 따라서 숙취가 많이 감소된다. 좀 시간이 지나면 아마 본래 상태로 돌아올 겁니다. 본래 상태로 돌아가서 정상인지로 파악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숙취 요소는 알코올을 직접 분해시킬 수 있는 ADH, ALDH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술을 해독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 제품을 설명을 드렸어요. 효소를 물처럼 효소를 접할 수 있는 효소수, 그리고 술을 간의 부담이 없이 바로 깰 수 있는 숙취효소, 이 두 가지 제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이 우리 사장님들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네트워크에서 우리 AP가 아미코젠 퍼시픽이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